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각자의 처한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자면 네. 어떤 사람이 매일 열심히 출근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여행 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할 거고요. 그렇죠. 또 늘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일거리를 찾던 사람이 드디어 직장을 찾아서 첫 출근할 때 네. 그 기쁨, 행복하죠. 그 감격, 행복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그 일상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서 소아만 환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신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그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소아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 치료와 후유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건강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캔틴 스쿨.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캔틴 스쿨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자식같이, 내 동생같이 병으로 아파하는 청소년들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캔틴 스쿨의 허인영 교장. 그녀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장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갑습니다. 캔틴 스쿨의 허인영 선생님. 네. 이게 캔틴 스쿨 예. 이것도 참 그 용어가 새롭고 이쁘지만 허인영 이 이름이 더 아름다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딱 이름을 제가 이 대본을 받아서 딱 보는 순간 네. 야, 이름이 이쁘다. 근데 모습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네, 분이신지. 네. 그 캔틴 학교 네.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캔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궁금합니다. 캔틴 학교는 건강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학교예요. 보통 학교는 학교 안에서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네. 뜻하지 않게 질병에 노출이 돼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강장애 청소년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 2천여 명 정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학교 밖에 있는 대안교육 공간이고요. 대안학교군요. 네, 캔틴 스쿨은 특별히 소아암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올해 3월에 개소를 해서요.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따끈따끈하네요. 네, 따끈따끈한 학교고요. 현재 16명의 학생들이 네. 함께 공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캔틴이라고 하는 이 학교 이름. 네, 네. 이 이름이 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름이고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지셨는지요? 예, 캔틴은 암을 뜻하는 캔서하고 10대를 뜻하는 티네이저를 합쳐서 만든 이제 합성어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해외에는 캔틴이란 이름의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그 옹호 단체들이 좀 있어요. 있군요. 예, 외국에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보고 너무 마음에 영감을 얻었고요. 한국의 캔틴 코리아를 세워서 소아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캔틴 스쿨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르기도 굉장히 쉽게 불려지는데 캔디하고 연결되는데 네. 캡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조금 치료를 받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기존 학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캔틴 학교의 그 특별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캔틴 스쿨은 소아암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소아암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질병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소아암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백혈병이 소아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아는 게 백혈병, 뇌종양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정돼 있죠. 생각하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소암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소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고요. 0세부터 18세까지
중에 이제 진단을 받은 영세도 있어요? 영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1살 미만의 아이들도 소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보니까 6세 미만의 유아기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조금 더 발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암도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감기약을 지으러 가도 몸무게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무게에 맞춰서 약을 조제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이제 항암을 쓰는 것보다 3배, 4배 많은 고용량 항암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특정 부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식 수술로 이제 피를 이제 바꿔 새로운 피로 네, 이제 만드는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이 짧은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걸 치료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적어도 최소 1년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인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인들도 항암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왜 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다 까부러진다. 뺏기는. 네네. 까부러진다. 네. 이제 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 애들이 그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어떤 애들은 저 항암 36차 들어가요. 작게는 4차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력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체력이 급격히 소진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내 의지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교일 텐데요. 학교에 아침에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 걷기도 힘들겠어요. 걷기도 정말. 힘들고요. 누워 있고요. 저희 학교 애들 보면 이렇게 만져도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감하게.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은 학교를 가지 않는 동안은 그 진단받은 10살에 머물러 있냐?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은 계속 항암을 하는 중에도 13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18살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소중한 학교 생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학교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서 다양한 것들 그럼요. 경험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때문에 저희 학교의 수업은 아이들의 의료적인 상황이나 치료 상황에 이제 맞춰서 수업을 해요. 맞춤식. 네, 네. 그래서 체력적인 상황에 맞추니까 등교하는 시간도 저희 9시에 등교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를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9시까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하루씩 지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각하는 애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소아암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얘만 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되게 편안하게 올 수 있게 저희 이제 등교 시간이 12시예요. 네.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한은 12시에 와서 점심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매일 오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3일 시간에 자기의 건강 스케줄에 맞춰서 네.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진단받고 치료받은 시기가 3학년일 수도 있고 6학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죠. 예, 네. 중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학업의 성취도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에 맞추어서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그럼 그런 학교입니다. 과목도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국영수나 이런 과목들이 같이 공부가 되나요? 국영수도 하죠. 왜냐하면 네. 어떤 직업을 가지던 학교를 다니지 않던 또 검정고시를 네. 보던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네. 하지만 네. 교과서 수업을 딱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른 뭐 같이 운동도 병행한다든지 다른 수업들도 그런 프로그램도 간간히 있겠죠. 있나요? 아, 프로그램이? 그럼요. 네. 네. 미술도 하고 그렇죠. 음악도 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 아이들이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 트라우마 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부작용으로 외모의 변화들도 이제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네.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아는 그런 것도 있지만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걸 쓰면서 살이 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 너 살쪘다 뭐 잘 먹었나 보다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부작용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어머 넌 피부가 왜 이렇게 좋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잘못하면 상처가 상처가 될 수 되겠구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항암하면서 좋은 거는요,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야 되고, 체력이 올라와 주지 않으면은 아예 학교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체력을 유지시키고 체력을 올려주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체력 단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요가 프로그램 같은 네.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 치료나 상담 또 뭐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도 소아암 걸렸다는 이유로 수학여행 같은 거를 못 참여 못하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얘가 단체 생활에 이제 야외 2박 3일이나 멀리 나갔을 때 또 무슨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생길지 몰라서 울면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해도 수학여행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애들이 공부는 좀 멈춰져 있지만 되게 투병 과정 중에 어려움들을 겪어낸 되게 강인한 아이고 또 감수성이 예민해서 특별히 예능 쪽에 되게 감각이나 감수성이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체능 수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미술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16명의 아이들에게 너무 행복한 공간이고 또 그 아이들을 기른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그러니까 캔팅 얼마나 스쿨이 있다는 게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네. 학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재정이라는 게 반드시 소모돼야 그렇죠. 되고 운영비가 예, 필요하죠. 또 대안학교는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이 잘 서포트가 안 안 되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보통 학원에 오듯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되게 몸이 아픈 아이들이 비싼 학비를 또 내는 것까지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저도 그게 제일 감히 걱정되더라고요. 여쭤보는 건데 예. 아 이거 어떻게 학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저희 학교는 무료예요. 아, 그래요? 네, 무료인데 왜 무료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저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소아암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에요. 많이 들죠. 제가 이제 먼저 아이들 소아암 치료를 하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 별명이 3억이었대요. 그 옛날에도 치료비가 3억이 들어서 맞아요. 네. 3억이었다고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 학교를 다니시는 학부형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작년에 치료비가 이제 정부의 지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약제나 맞아요. 예, 또 수입 약제는 네. 그게 안 되더라고 적용이. 네, 예. 제가 최고로 비싼 게 1,000만 원 넘는 한 번에 네. 이제 그런 항암제 것도 같은 받거든. 것들. 네. 예. 예, 희귀약품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의 경우도 작년에 1억 가까이 치료비가 들었대요. 그래서 카드 VVIP가 날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참 우픈 얘기예요. 그렇죠. 예, 가슴 예.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안 할 예, 수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치료비로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이 가정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픈 것도 참 슬프고 힘든 일인데 일반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라 어쨌든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있는데 왜 아픈 아이들이 학교 내가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비용을 내고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충당을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는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캔틴 학교를 세우기 전에 비용이 없어서 이제 한국백혈병 소아암 협회에서 제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조그만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나씩 2개씩 했어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교통위에서 하다 보니까 소아암에 이제 유아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는데 한참
외모에 신경 쓰고 외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청소년들이 네. 모자를 펄 눌러쓰면서 오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소년들에게는 전용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하게 됐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협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할 땐 나도 어떻게 좀 비용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비용을 대어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서울시에서 우연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을 그래요? 알게 됐어요. 네. 네, 워낙에 이제 다양한 이유로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많은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신청을 해서 일단 굉장히 작다면 작은 비용이고 또 많다면 많은 비용일 수 있는데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 협회 총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인건비 그 협회는 소아암 예, 한국 협회죠? 백혈병 수암협회에 제가 인건비 2명을 이렇게 따왔으니 네, 네, 학교를 건물하고 하게 해달라. 공간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마련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제 소아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는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협회의 지원으로 일단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3월에 오픈하게 네. 되셨군요. 그랬군요. 네, 네. 아유. 또 학생들하고도 지내다 보면 이렇게 보람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어떨 때 그러세요? 보람되는 일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보람되기보다는요. 매일 아이들이 저희 와야 될 시간에 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특수한 상황들이니까. 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나쁜 소식 들리지 않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온 애들이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지 않아서 네. 말을 힘있게 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떠들고 밥 먹고 그러는 순간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보람있고 평범한 하루가 예.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반면에 또 마음 아픈 일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아유, 정말 그런 얘기 참. 엽죽게도 참 그런데. 그래요. 예. 저희 이제 친구 중에 저희가 입학식을 한 게 3월인데요. 벌써 이제 입학 문의를 해서 오기로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에 간 경우가 있어요. 아유, 입학도 못하고.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못 온 채로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다시 네.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아이가 마지막이 이제 병원에서의 마지막 경험만 가지고 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죠. 애들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단 하루라도 좋은 경험들, 즐거운 경험들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요. 네. 그래도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공간이 네. 있다는 거, 그것이 보는 저희로서도 참 네.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학교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이제 소아암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몇몇 단체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중한 질병이다 보니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병원 근처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항암을 위해서 이제 머물다 가는 그렇죠. 보금자리가 있어요. 쉼터죠.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면역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 숙박 네, 장소에 묵으면 안 가기가 되죠.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몇 개의 병원 앞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 한 명이 자기의 치료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일을 작년에 겪으면서 어허.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셨군요. 그 상황을.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이제 과정을 하면서 그 쉼터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먹이려고 전기밥솥에 밥을 얹혀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간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네, 그런데 버린 거죠. 제가 그 밥솥에 푸지도 못한 그 밥이 지어진 밥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하고 되게 힘든 상태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보면서 되게 힘들었고, 그 가정 중에서도 이제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가 내가 힘들지 말라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그런 또 힘든 마음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가 되든 뭐가 되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들에게. 치료비 지원하는 게 끝이 아니고 네.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되게 필요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고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일이 있은 뒤로 제가 좀 더 열심을 내게 됐어요. 학교를 제가 한 거가 절대 아니고요. 아마 소아암을 겪었던 많은 환아들과 부모님들의 눈물하고 기도가 쌓여져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유, 지금 말씀은 굉장히 사실 그 소아암 협회에 계시면서 직원을 계시면서 편하게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굳이 일을 만들어서 어려운 일에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도전을 받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허인은 교장 선생님 뒷조사 전문가로서 또 이분이 뒷조사를 무서운 했습니다. 분입니다. 이게 사람들 나오면 다 뒷조사를 해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자 교장 선생님이자 선생님이신데 네. 협회에서는 또 직원이시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누구시게요? 집사님, 아닙니다. 사모님이시래요. 사모님이시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 감리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근데 그 사모의 자리도 하시면서 직원의 자리도 계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정말. 그냥 제가 의지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살아온 거를 보면 이끌림을 받았다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가난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붙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나요? 예, 봉천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봉천동. 네. 교회 이름은요? 희망감리교회입니다. 희망감리교회. 그 이제 이게 저는 목회자니까 네. 주변에 이 정말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 네 분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시죠. 목회 하나만 감당해도 참 요즘 좋으신데. 목회라고 하는 일이 참 네. 어려운데 또 이렇게 지금 학교 운영하시고 그것도 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좋은 다 지원받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학교를 하신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정말 이렇게 가장 이게 정말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저는 생활하고 일이 이제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남편이 하고 있는 목회 지역에서 살고 또 제가 교회에서는 사모이긴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른 가난한 아이를 돌보거나 또 이제 지금은 현재 소아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남편 선교지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되게 그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가장 좀 미안해요. 네. 저 궁금한 건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좀 일반적으로 좋은 유치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네. 마음에 허전한 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보다는 되게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너무 많은 곳에 동네마다 있지만 그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을 때예요. 그럼 그래서 뭐 타가소 이런 것들이요?
타가서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마을 유아원이요. 진짜 예. 추억의 이름이네요. 아시는군요. 동네에 뭐 하나씩 있다금 하나씩 있는데 그 유아원도 2시나 뭐 1시면 끝나서 행상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맡길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아이를 방에 묶어놓고 예. 그런 그냥 경우도 문을 있더라고요. 잠그고 나오면은 예. 다칠까봐 그렇게 하고 늦게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 일들이 사실 가난한 지역에서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난한 교회들이 가난한 지역에 있으니까 안 섬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온 학교에서 이제 교목실에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이제 종로구에 있는 무학동에 그런 지역사회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꾼을 구하던 중에 네. 제가 강명수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그곳에 네.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들어가려 하니 경험을 좀 쌓고 봉사를 배워서 들어가라고 저를 시흥이동에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흥이동도 마을버스도 없는 달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타가소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글을 모르는 엄마들을 위한 이제 어머니 학교, 문해학교도 하고 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봉사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남편 목사님께서도 거기서 사역을 처음 네,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근데 또 듣기로는 남편 목사님께서 결핵을 앓으셔서 또 온 가족이 힘들었던 순간이 사모님도 있었다고. 또 아이들도 예. 네, 참 슬픈 이야기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픈 아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는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당시에 남편이 사역하던 중에 결핵이 좀 심하게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 결핵으로 오게 된 걸 이제 늦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핵은 이제 전염성이 있는 병이어서 그렇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도 치료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어린 나이였던 저희 이제 아이들. 큰애도 받고 또 이제 저도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뱃속의 아기까지. 네, 임신 중에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 또 약이 이제 너무 독하고 또 너무 장기간 먹어야 되는 약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미안한 거는 아이를 이제 출산하자마자 막 태어난 아기도 이제 우유병에다가 약을 넣어서 어떡해. 먹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근데 그 그렇죠. 아이가 지금은 잘 자라서 건강하죠? 지금 건강하고요. 캔틴 스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 네. 어려운 일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냥 네. 웃음을 띠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들인데 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감당하셨는지. 지금 자녀분들은 그러면 몇 두셨습니까? 좀 많아요.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는 자녀 2명 있고요. 네. 중학교 다니는 자녀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입시 준비하는 자녀에서 4명의 자녀가 야, 있습니다. 그럼 몇 남 몇녀? 1남 3녀예요. 뭐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사시네요. 예. 키울 때는 많이 네. 힘들었고 이제 아직도 네. 힘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든든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그 눈으로 또 가끔 대화를 할 때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 어떻게 자녀들은 바라보고 대화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봉천동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이사를 한 15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택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네. 이사를 이제 짧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되게 이제 많이 힘들고 또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로서는 되게 불편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와 사택에 항상 이제 아이들이 나 아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가 돈이나 물질로 하는 거 외에 또 사회적으로 무슨 명성이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감사하고 또 제가 줄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삶 교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녀들이 예. 봤을 때 화려하진 않아도 네.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옳은 일이고 좋은 존경할 수 일이다라고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우리 그 사모님께서 방송에 저희 새롭게 하셔서 나오실 때 굉장히 저희를 어렵게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방송을 고사하시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렇게 네. 연락을 드리고 좀 출연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많이 고사하시다가 네. 결국 이제 승낙을 해주셨는데 네. 뭐 고사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가정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적합하지 않다 이 프로에 나오는 것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이 프로를 통해서 캔틴 스쿨이 있는 걸 알고 또 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올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서 더 나오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얘기를 듣고 또 같이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웃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소아암 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는 줄. 아예 그냥 대놓고 자랑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소아암 환자 그 부모님들과 그 환자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너네 너무 멋진 아이들이다 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든 경험을 네. 그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견디고 있잖아요. 네.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멋진 아이들이에요.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나는 쓸모없거나 내가 살 만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너 이미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아이들을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힘듦이 어머니 혼자만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또 우리 뒤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랑을 하자면은요. 네. 저희 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엄마와 함께 올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일 거예요. 네. 아이들이 혼자 학교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들도 친구를 만나고 네, 그렇다. 또 스트레스도 풀고 네.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그거 제일 좋아하겠네요, 아이들이. 숙제도 없어요. 숙제도 없어요? 예. 네. 숙제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왕따가 없어요. 왕따도 없고. 네. 네. 뭐 외모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 왜 그러냐고 묻는 친구도 없고요. 오히려 학교에 와서 나 어제 병원 갔는데 나 골다공증이래. 아이들도 치료 과정 중에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다 오픈을 하나요? 네, 네. 아주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데 네.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래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치료 경험을 얘기해요. 아 그거 별로 효과 없던데. 운동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야. 하고요. 또 치료의 상처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치료에 대한 얘기를 예.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학교예요. 정말 좋은 네. 친구들을 만나는군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2,000명의 소아암 환자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6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2의 제3의 이렇게 캔틴 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지금 이제 아담하게 2층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합해서 이제 공간이 한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간이 생긴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조금 좁아졌어요. 네, 이제 그래서 방송 되게 나가면 더 할 것 같은데요. 행복한 고민해요. 아,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좀 더 넓혀가야 되는데 이걸 넓혀가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가 마포구에 있지만 마포구에 있는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요. 여기를 찾아서 공부하고 싶어서 꿈꾸고 싶어서 평택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네. 오고 뭐 어허. 구리에서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하고 있지만 전라도에도 또 소암 걸린 친구가 살고 있고 경상도에도 살고 전국적으로 있고 다 있죠. 예, 예. 충청도에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지역마다 네. 좀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질병보다 마음속에 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 이게 소아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많은 분들이 소아암이 전염되는 병은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 있죠. 오해도 예. 하세요. 그래서 네. 소아암에 대한 이해와 진실 이런 거에 1번에 소아암은 전염되나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확실히 말씀 좀 주시고. 네,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는 오히려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네. 것이지 그렇죠. 전염시키려고 하는 그래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또 이제 외모가 다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간혹 주거 지역에 이런 거 있어도 되냐고. 아픈 아이들이 있는 게 무슨 큰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병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불치병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또 회복이 돼요. 예. 그래서 소아암 아이들을 편견 없이 봐주시고 또 소아암 치료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배려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자들이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네, 또 정말 누군가는 그 아이들 더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그 가정을 더 많이 품어 주시리라고 믿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회복되고 네. 가정이 회복되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내 동생같이, 내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허인영 선생님 만나면서 우리도 내 주변에 아픈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행복한 오늘을 선물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마음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에겐 참 많은 오늘이 있었는데 그 지나간 오늘들이 과연 정말 소중하고 그렇게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또 오늘이 주어지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다짐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